챕터 5의 데이터 전송하기 보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보는 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프로토콜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TCP/IP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낼 것인가. 예를 들면 보내야 될 데이터의 사이즈를 일정하게 해가지고 보낼 건지, 아니면 그게 베리어블 사이즈인데 끝에다가 이제 이게 보내는 데이터의 끝이다라는 거를 줘가지고 가변 길이로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프로토콜과 데이터 전송, 그리고 두 번째 섹션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션 1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프로토콜하고 프로토콜과 데이터 전송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곡선을 우리가 이제 이 곡선 데이터를 리시버에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 곡선에 사실은 직선이라고 여기 잘못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시작점하고 끝점, 그 다음에 선의 두께랑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곡선은 사실은 보내야 될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직선이라고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곡선이라는 것은 사실 직선 몇 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직선을 보낼 수 있으면 결국은 곡선은 직선은 아주 짧은 직선 여러 개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직선을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직선은 어떤 이 구조체로 봤을 때는 시작점하고 끝점, 그 다음에 두께, 그리고 색상이라는 이 네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떤 구조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 이 프로그램에서 원도 어떤 원을 그리는 거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을 결국은 보내고 싶다, 데이터를. 그러면은 원 그리기에서는 사실은 데이터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중심 좌표랑 그다음에 반지름하고 그다음에 내부의 색상, 그다음에 테두리의 두께하고 색상,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달을 해주면은 이제 받은 쪽에서 똑같은 내가 원하는 어떤 원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원을 전송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한다는 거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이게 직선을 그리라고 보낸 건지 아니면 원을 그리라고 보낸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 타입이 지금 보내는 메시지가 직선이다 아니면 원이다 라는 거를 지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그게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구조체 내에 이런 필드를 추가하는 거죠. 타입이라는 필드를 추가해 가지고 이게 라인인지 서클인지를 명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타입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라인이면은 뒤에 데이터가 이제 시작점, 끝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고, 아니면 타입이 서클이면은 그때 들어오는 이제 인테저, 그러니까 32비트 데이터가 원의 중심 좌표를 가리키고 있다, 그거를 말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앞에 필드를 체크해서 이게 직선인지 원인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수준에서 이 메시지의 경계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네, 그래야지 이제 이게 무슨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을 쭉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떤 고정된 길이를 우리가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송신할 때 이제 항상 고정 길이로 데이터를 보내고, 수신하는 쪽은
리시버에서는 항상 이제 그 길이만큼의 데이터를 읽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그러니까 트랜스미터 쪽에서는 어떤 길인지 모르게 임의의 어떤 길이 데이터를 보내고요. 끝부분에다가 end of record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끝이다 라고 하면은 수신 측에서는 계속 읽다가 그 다음에 여기 EOR이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끝에는 이제 이게 데이터의 끝이에요 라는 게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트랜스미터 쪽에서 일단 이것도 임의의 그 길이의 데이터를 보내는 거긴 한데 앞에다가 그 보낼 데이터 크기가 얼마다 라고 이제 정해주는 거죠. 앞에다가 그 데이터가 있고 이제 데이터 랭스를 앞에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신 측에서는 그 데이터 랭스를 먼저 읽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랭스 고정 길이 데이터를 읽어 와가지고 그 나중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길이를 알아내고 그 길이만큼만 데이터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 방법이 있고요. 즉 이거는 3번 방법은 이제 데이터 랭스를 하나의 데이터처럼 메타데이터죠. 그래서 그거를 보내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그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연결을 정상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시버 측에서는 그 리시브 함수의 리턴 밸류가 0, 즉 이제 정상 종료가 제대로 될 때까지 데이터만 그냥 읽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방법으로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메시지 경계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방법 1은 항상 고정 길이 데이터를 정해놓고 보내는 방법이었죠. 예, 그 방법은 일단은 구현하기 쉬워서 좋고요. 그 다음에 어느 때 특히 좋냐면은 이제 주고받을 데이터의 길이가 원래 일정할 때 그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로 변동폭이 크지 않고 일정하다면은 그 길이를 그 고정 길이로 우리가 삼아가지고 그거대로 데이터를 보내면 될 테니까 그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방법은 이제 그냥 보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 보냈을 때 이제 끝이다 라고 그 end of record라는 거를 붙여서 보내는 방법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길이를 미리 알 수 없을 때 당연히 적합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2번 방법 같은 경우는 데이터 중간에 그 EOR하고 즉 end of record하고 똑같은 패턴이 있으면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중간에 end of record하고 같은 비트 패턴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2번 방법을 쓰면은 결국은 end of record인지 아닌지 EOR인지 아닌지를 계속 체크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체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데이터 전송을 느리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은 다음에 이게 EOR인지 데이터인지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nd of record면은 이제 그 스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거기까지만 읽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또 약간의 그 비효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3번 방법은 이제 그 데이터의 길이를 하나의 어떤 그 메타데이터로 생각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길이 자체를 보내는 방법이었었죠. 네. 그래서 그 생성할 데이터의 길이를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구현도 쉽고 처리 효율성도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3번 방법이 예, 그래서 이 지금 그림 보시면요. 이게 지금 방법 3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방법 3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데이터를 보낼 때 이 길이가 언제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데이터 길이를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른다라기보다 이제 가변적이다라는 거죠. 데이터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물론 데이터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아는데 그거를 데이터 길이 자체를 여기 헤더에다가 그냥 아예 포함시켜서 보내는 방법이죠. 그게 방법 3이었고 그 다음에 방법 4는 그냥 보내고 그 커넥션을 끊는 거였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가변 길이 데이터를 한쪽에서만 보내고 다른 쪽에서는 리턴하는 뭐 어떤 그런 데이터가 없을 때는 뭐 괜찮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자주 전송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게 그 TCP 커넥션을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 4에서는 이제 그 TCP/IP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는데 이 TCP 같은 경우는 콜 커넥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을 끊다가 그럼 다시 또 콜 셋업을 하고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끊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낸 다음에 그냥 정상 종료를 하라는 뜻인데 커넥션을 끊으라는 얘기인데 이건 결국은 그 커넥션을 끊고 커넥션을 다시 잇고 특히 커넥션을 콜 커넥션을 할 때 우리가 그 3A 핸드쉐이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 비효율이 발생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 4의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구조체 그 멤버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 스트럭처 멤버 얼라이먼트라는 게 그 컴파일러에서 이거를 메모리로 할당을 할 때 이거를 연속적으로 이제 할당을 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비워놓는다라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지금 따르고 있는지 따르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양쪽 프로그램이 이제 그러니까 멤버 얼라이먼트를 둘 다 뭐 똑같이 하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이제 엉망으로 받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이 구조체의 경우는 4바이트, 1바이트, 4바이트, 1바이트니까 이제 10바이트의 인포메이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스트럭처 멤버 얼라이먼트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바이트하고 1바이트 할당하고 이 3바이트도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비어있는 상태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테저 C는 여기 그 4바이트에 저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 D는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여기 빈 메모리가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다 보내게 되니까 실제로는 그 10바이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16바이트를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6바이트를 보내게 되고 이렇게 지금 그 멤버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다, 스트럭처 멤버 얼라이먼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리시버 쪽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엉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윈도우에서 비주얼 C++ 컴파일러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 프라그마 팩 1이라는 어떤 이러한 명령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 structure member alignment 기준이 1바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처럼 이렇게 1바이트 단위로 이게 alignment가 돼서 결국은 이 구조체를 보낸다라는 것은 10바이트를 보내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pragma pack 여기 그냥 괄호를 닫아버리면 이제 다시 원래의 그 룰, 그러니까 4바이트 단위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제 10바이트만 보내게 되니까 그거를 양쪽에 어쨌든 트랜스미터랑 리시버랑 맞춰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좀 전에 그 윈도우에서 비주얼 C++ 컴파일러에서 프라그마 팩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attribute 뭐 fact라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그 메모리에서 잡힐 때 이런 식으로 패킹 돼가지고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바이트, 1바이트하고 3바이트를 비워놓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인테저 C가 이제 바로 이렇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는 지금 메모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낼 때 이 구조체에 있는 데이터를 보낼 때 10바이트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로는 이제 16바이트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팩트 이런 상황 이렇게 그 구조체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10바이트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섹션 2의 다양한 데이터 전송 방식 보겠습니다. 먼저 고정 길이 데이터 전송 기법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고정 길이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뭐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내고 그다음에 end of record 그래서 EOR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이게 데이터의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방법, 그런 걸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한 가지 방법에는 아예 헤더 쪽에다가 그 랭스 자체를 보내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예제는요, 약간 클라이언트만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고 서버는 데이터를 받기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서버 프로그램이니까 데이터를 받기만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받냐면은 지금 고정기 데이터를 항상 읽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버퍼 사이즈를 여기 define 문으로 해서 이제 50으로 잡아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 버퍼 사이즈만큼 그 캐릭터 버퍼를 이제 만들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캐릭터 버퍼 해가지고 여기 있죠. 네, 그래서 캐릭터 버퍼에서 버퍼 사이즈 플러스 1 해가지고, 뭐 널 문자 포함해서 이제 50개, 그러니까 50개 문자가 완벽히 들어갈 수 있게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 캐릭터를 선언을 해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읽을 때 보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 서버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서버는 읽기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while 루프, 무한 루프 있고 데이터 통신을 하는데 이제 receive 해가지고 얼만큼 읽냐면은 이 버퍼 사이즈만큼, 그렇죠? 그래서 버퍼 사이즈만큼만 이제 읽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버퍼 사이즈 50 바이트만큼 읽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서버 프로그램을 이게 이제 리시버가 되니까요. 이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빌드가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버그 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 주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런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런을 시키고요. 아직까지 뭐 이제 데이터가 받아지거나 그런 게 없죠. 이거는 리시버만 지금 킨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죠. 지금 fixed 데이터였었죠. 그러니까 fixed니까 fixed에 들어가서 이 솔루션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스 파일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50바이트 그 버퍼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퍼 사이즈를 이제 50으로 한 것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자를 보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을 보면요, 여기 그래서 버퍼 사이즈가 50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 오늘따라 어쩌고 뭐 이렇게, 그렇죠?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쭉 보낼 겁니다. 보낼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string encopy라는 함수를 쓰죠. 그래서 이거는 그 string copy 함수는 뭐 C 언어 배울 때 많이 이제 써보셨겠지만은 그 string encopy 같은 경우는 뭐야? 이게 n개의 문자를 카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그 string length만큼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n개의 문자만 카피한다라는 뜻이고, 지금 그 있는 문자 개수만 이제 카피를 한다는 것이고, 어디다 집어넣는 거냐면 이제 버퍼에다가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버퍼에,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를 지금 버퍼에다가 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send 함수 있죠, 그렇죠? 여기 send 함수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열 길이하고 상관없이 항상 버퍼 사이즈만큼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버퍼의 사이즈, 즉 50개만큼만 보내고 50바이트 보내고 50바이트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한번 런을 시켜보면은 먼저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가 성공을 했죠. 예, 그러면은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낼 게 뭐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런 걸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면 그렇죠? 여기 지금 잘 받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샤프가 쭉 나온 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처음에 그러니까 왜 샵이 이렇게 잔뜩 나왔냐면은 여기 버퍼에다가 처음에 샵을 가득 채워놓죠. 그렇죠? 예, 샵을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 버퍼에다가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만 안녕하세요 있고 나머지 그 50개 바이트 중에 안녕하세요라는 거 빼놓고는 다 이 샵이 다 꽉 채워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가워요 보냈는데 반가워요가 50바이트가 될 리가 없잖아요. 한 글자당 뭐 16비트, 그러니까 2바이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만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샵으로 채워진 것이 전송이 된 거고 그 50바이트를 다 받아서 그냥 프린트아웃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돼서 이제 끊긴 거죠. 그래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보낸 근데 기본적으로 랭스가 50바이트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법, 즉 가변 길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를 다 보낸 다음에 그 end of record를 보내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서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요. 서버 프로그램을 오픈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있는 게 서버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버퍼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버퍼 사이즈를 512바이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512바이트는 이제 그 최대 바이트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데이터는 이제 이거보다는 작고 근데 뭐 어떤 바이트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클라이언트에서만 데이터를 보내고 그 서버에서는 데이터를 받기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 받는 함수, 여기 뭐 receive line이라는 함수가 여기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수신 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 버퍼에서부터 1바이트씩 이렇게 그 읽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데이터를 일단 그 버퍼에서부터 한꺼번에 확 읽어오는 거예요. 예, 잔뜩 읽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read하는 리퀘스트가 있을 때마다 한 바이트씩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버퍼에서부터 read 할 때마다, 그러니까 read라는 명령어가 날아올 때마다 버퍼에서 읽어오는 것이 아니고 미리 읽어와가지고 그거를 다 이제 그 메모리에 갖고 있다가, 그렇죠? 여기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읽기 요청이 있을 때마다 1바이트씩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지금 뭐냐면 여기 receive line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제가 또 뭐 잘못 설명을 했군요. 그러니까 그 1바이트씩 리턴해주는 함수는 요 함수고요. 그 receive ahead 함수고 이 receive line 함수는 지금 그 함수가 아니에요. 네, receive line 함수는 그 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n 그게 지금 end of record인데 end of record까지 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 receive line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는 이제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함수가 이게 아니라 이거군요. 요겁니다. 그래서 1바이트씩 리턴해주는 함수는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receive line 함수는 이제 그게 아니다. 예, 그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 /n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보면은 그 루틴이 여기 있죠. 그쵸? 예, 이 receive line 함수 루틴 보면은 여기서 뭐, 이게 그 C가 지금 읽은 게 그 /n하고 같냐, 틀리냐, 뭐, 같으면 브레이크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receive line 함수는 이제 그거를 체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내부 구현용 함수라고 써 있는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number of bytes라고 n bytes라고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버퍼에서 읽어 왔는데 지금 그 reading request가 오면은 한 바이트씩 계속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남은 바이트예요. 자기가 읽었는데 그 남은 바이트, 그게 지금 n 바이트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씩 마이너스니까 하나씩 줄었다는 얘기는 자기 읽은 거를 이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읽은 게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걸 하나 줄인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 줄여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게 이렇게 포인터로 옮겨주는 게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보면은 이게 남은 바이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n 바이트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보면은 그 receive 함수를 콜 해가지고 다시 불러오죠. 버퍼를 다시 채우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얼마나 읽어왔느냐가 이제 n 바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퀘스트가 올 때마다 이제 바이트 넘겨주고 그 다음에 n 바이트를 뭐 이렇게 그 줄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읽어온 그 데이터 중에 남은 바이트 수, 그거를 이제 n 바이트로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receive line이라는 함수는 이제 그러니까 end of record가 아니냐, 그러니까 /n이 있는 애 없느냐, 그걸 체크하고 보면은 여기 underbar receive ahead 함수를 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바이트를 읽어오죠.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와서 그 읽어온 것이 이제 /n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퍼 사이즈, 그죠? 여기 그 버퍼를 만드는 거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버퍼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ceive line을 호출하는, 거기는 여기 있죠? 그렇죠? receive line 함수를 여기서 이제 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ceive line 함수에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n이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읽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받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는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프에 있는 거를 출력을 하게 되어 있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서버에서는 receive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서버 베리어블 말고 클라이언트 베리어블 프로그램 요거를 실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시고, 뭐 런하는 방법은 뭐 똑같습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가져왔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보낼 데이터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낼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데요.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일단 그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베리어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그러니까 버퍼 사이즈 여기 잡는 게 있죠. 여기 잡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50으로 잡혀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낼 문자열은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하고 반가워요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늘따라 어쩌고 하고, 저도 그렇네요. 이 네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네 개의 문장인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네 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i가 0부터 이제 4까지 그쵸?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요 끝에다가 뭐예요? 슬래시 n을 이렇게 보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일종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장의 끝을 나타내어 주는 거죠. 그래서 버프라는 거는 여기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지금 0, 1, 2 뭐 이렇게 그러니까 랭스의 끝에 여기 이게 달라붙은 거군요. 그렇죠? 예, 끝에다가 문장 끝에 이제 슬래시 n, 백슬래시 n을 여기다 집어 넣어 줍니다. 그게 end of record 사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내는 함수 보면은 여기 send 있죠? 예, send 함수가 있어서 그 length만큼 보내게 되는데 지금 length가 이게 length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이 여기서의 length는 지금 그 문장에다가 그 슬래시 n까지 포함돼가지고 그 바이트 수가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length 길이만큼만 보내는 거죠. 아까처럼 50바이트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보내서 샤프가 다 전송이 된 게 아니고 지금의 경우에는 그 끝에 슬래시 n까지만 이제 트랜스미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랭스 길이만큼만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니까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자,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빌드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내는 바이트 자체가 다르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안녕하세요였으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은 5글자잖아요. 그러니까 2바이트씩 하면 10바이트가 되고 슬래시 n을 추가했으니까 이제 11바이트를 보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버 프로그램이 지금 리시버인데 보면은 이렇게 잘 전송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아까처럼 50바이트를 4번 보낸 게 아니고 우리가 보낼 때마다 그 가변적인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11바이트를 보내고 9바이트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보내는 바이트가 계속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전송 기법이 뭐였냐면은 그 헤더에다가 이제 랭스를 주는 거죠. 내가 보낼 데이터가 얼마나 길다, 몇 바이트 길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테저로 보내니까 인테저는 이제 4바이트니까 우리가 32비트를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또는 이제 4바이트를 읽어가지고 랭스를 그러니까 랭스를 알아낸 다음에 그러니까 고정된 길이의 어떤 랭스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읽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서버 프로그램 보면은 여기가 서버 픽스드 베리어블 그렇죠? 여기서 이 이름을 이제 이렇게 픽스드 베리어블이라고 쓴 게 뭐 베리어블이 고정됐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랭스 필드는 고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랭스 필드는 어쨌든 인테저 한 개니까 그거는 4바이트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바이트를 읽었다라는 것에서 fixed란 말이 나온 거고 variable이란 말은 그 데이터의 길이가 variable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fixed variable 그래서 뭐 고정 변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고 그 length를 이제 읽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length 필드의 크기는 당연히 일정하니까요. 4바이트니까 그런 면에서 이 프로그램 이름을 이제 저렇게 이 사람들이 지어 놓은 거죠. 그래서 먼저 서버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네, 그래서 그래서 소스 파일 한번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이제 버퍼 사이즈는 5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버니까 데이터를 받기만 하는 거죠. 지금 보내는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 받을 데이터는 이제 이거보다 더 작겠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인테저의 len이라고 있죠. 인테저의 len, 그죠? 여기 보면 인테저의 len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정 길이 데이터입니다. 여기서는 그 뭐냐면 데이터의 길이를 거기다 저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len에다가 우리가 가변 길이를 보내니까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가변 길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건 이 버퍼라는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ceive 함수가 두 번 쓰였죠. 여기 receive 함수가 하나 있고 여기 밑에도 receive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 지금 그 읽은 것을 그러니까 얼마만큼 읽으냐면은 여기 size of integer만큼 읽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가변 길이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이 len에다가 그렇죠? len이라는 게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제 len의 그 주소를 줬죠. 근데 어쨌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len에다가 그 데이터의 길이가 저장되도록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데이터의 길이를 여기서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len이라는 그 길이만큼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는 거. 네, 그게 지금 요 receive 함수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빌드를 시켜가지고 네, 빌드가 성공을 하고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된 거고요. 이렇게 서버 프로그램, 리시버 프로그램이 지금 동작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트랜스미터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서 fixed variable, 그죠? client fixed variable이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시고요.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봐주시고 소스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건 없고 이제 뭐 이거 똑같죠. 똑같은 거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거를 이제 보낼 건데 근데 여기 보면은 integer len이라고 있다라는 거죠. 예, len. 예, 그래서 이게 그 문자열의 길이를 여기다가 이제 할 거죠. 그렇죠? 예. 그 길이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줄 거다라는 거고 그 길이만큼만 이제 리시버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저 len을 같이 보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string encopy 해가지고 그렇죠? 예, 여기서 그 string을 카피하는 거죠. 예, 버퍼에다가 우리가 보낼 데이터를 그러니까 문자열 데이터를 버퍼에다가 복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길이 자체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또 send 함수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send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데이터의 length를 보내는 것이고 하나는 그 문자열을 보내는 거예요. string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나오죠. 그래서 4 플러스 10바이트를 보냈다. 이제 4바이트를 보냈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게 숫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바이트다라는 거를 보낸 거고,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그 데이터 랭스, 그 길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을 보내는 거죠. 근데 문자열의 길이는 가변이죠. 그래서 보면은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제 10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당 2바이트씩 해가지고 10바이트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이제 서버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잘 전송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방법인데요. 마지막 방법은 이제 한 문장 보내고 커넥션 끊고 다시 커넥션 셋업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 보내고 이런 방식이죠. 예, 근데 이거는 데이터를 이제 자주 접속할 때는 별로 당연히 좋은 기법은 아니겠죠. 어찌됐건 이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시버를 준비를 시키고요. 리시버가 지금 서버죠. 예,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고요. 자, 그래서 먼저 서버 프로그램 close on transfer라고 적혀 있는 그렇죠? 네, 서버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을 자, 한번 보시면 버퍼 사이즈는 1024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eceive 함수는 그냥 쭉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데이터를 읽게 되어 있는데 여기 receive 함수 보면은 그렇죠? 이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receive 함수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면요.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런을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버가 레디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 말고 예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여기 클라이언트 즉 트랜스미터가 실행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불러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소스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보낼 데이터는 똑같고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런 걸 보낼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forloop가 있어가지고 이게 4번 돌게 돼 있죠. forloop가 4번 도는데 그때마다 소켓이 만들어지고 커넥션을 다시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소켓 만들고 커넥트하고 그 다음에 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소켓을 닫습니다. 소켓을 닫은 다음에 다시 또 forloop에서 또 소켓을 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send 함수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고 다시 소켓 닫고 close 소켓으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 들어가서 이제 다시 또 소켓 만들고 그 다음에 커넥트하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지금 실행이 지금 된 상태죠. 네, 된 상태고, 그러니까 서버 프로그램은 실행이 됐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트랜스미터 프로그램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run 하게 되면은, 자, 여기는 그러니까 /n이라든가 \n이라든가 그런 거 보내지 않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10바이트 보내고 쉬고 10바이트, 그러니까 10바이트 보내고 끊고 10바이트 보내고 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커넥션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여기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서버 프로그램이죠. 서버 프로그램 보시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종료가 되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클라이언트 접속돼가지고 반가워요 하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종료되고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원하는 통신 스타일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낼 건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 네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고 이제 통신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TCP 커넥션을 하더라도 우리가 보낼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바운더리라든가 아니면 그 랭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정해가지고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